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재판이 열렸던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간 재판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와서 주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말렸었다. 이 같은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증인 윤석열. 여기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보시는 거와 또 대통령인 내 입장에서는 좀 판단하는 게 다르다. 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증언에 나선 어제 재판에서는 이 증인의 선서 거부 사태와 또 변호사들이 감치 선고를 받는 그야말로 보기 드문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졌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은요, 본인 역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었는데요. 이 전직 판사인 이 전 장관은 이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해 좌중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자, 이러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민사재판은 선서 거부 관련 사항이 있는데 형사소송에는 없다며 선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하기 나름 아니냐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형사재판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면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고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 다만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달라며 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게 감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2명은요. 이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을 하면서 법정 방청석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청권이 있어야 한다며 이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변호인들이 방청석에서 계속 손을 들고 이 퇴정 명령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15일 감치를 선고를 했는데요. 변호사들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치며 반발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참고로 감치라는 것은요. 이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서 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조치로 변호소에 대한 이 감치 조치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들은요, 실제로 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밝히는 걸 사실상 거부해서 결국 규정상 구치소 측이 일단 감치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변호사들이 감치를 위한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한 건데요. 이에 재판장이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에서 기재했지만 이후 서울구치소 측이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명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벌어진 소란 상황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선서는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재판이지 않습니까?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감시 처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장님. 한덕수 전 총리,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은 나오지 않다가 어제 증인으로 나와서 한 총리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한 전 총리를 비롯해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본인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계엄에 얼마나 사실상 그러니까 동조를 했느냐 아니면 반대를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저희 같은 비법률가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그렇다면 한
전 총리의 어떤 혐의를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또 있을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진술 자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얘기는 당시 한덕수 총리가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말리는 취지였다라는 이제 증언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 증언 자체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그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증언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계 혐의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재판상 유리한 진술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쪽 변호사 측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특검에서는 이 진술 말고도 뭐 CCTV 영상이라든지 다른 자료를 들면서 혐의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간의 두 사람 간의 대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날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그 당시에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그 증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 다른 국무위원들은 과연 그러면 이 계엄에 찬성했느냐 또는 반대했느냐 하는 것들이 진술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진술과는 조금 더 엇갈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과연 계엄에 누가 어디까지 그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했는가는 지금 아마 한덕수 전 총리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증언, 그다음에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아마 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